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신인들 중에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정말 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신인인 휴스턴 텍산스의 쿼터백 CJ 스트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으로 휴스턴 텍산즈의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번 픽으로 뽑힌 CJ 스트라우드는 대학 시절부터 엄청난 볼 정확도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볼 플레이스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공의 정확도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는 선수였는데요. 대학 시절 가장 큰 무대였던 조지아 대학과의 게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큰 경기에서도 강한다는 걸 증명했던 CJ 스트라우드에게 나름 좀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지적된 것은 과연 그가 약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CJ 스트라우드의 새로운 팀이 된 휴스턴 텍산즈는 시즌 전만 해도 온라인 순위에서는 25위를 차지했고 리시버진 순위에서는 32위, 즉 꼴찌에 랭킹될 정도로 굉장히 약팀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새로 감독으로 선임된 드미코 라이언스는 49에rs에서 강력한 수비를 이끈 이력으로 선임이 된 수비 코치 출신으로 쿼터백 육성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공격 코치로 선임된 바비 슬로익조차 물론 훌륭한 공격력을 이끌긴 했지만 현재 리그의 제일의 공격 코치 중 하나인 셰너헨의 그늘에 있었다는 점, 또한 36의 젊은 나이로 다른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대학 시절 리그의 1위 오라인과 리그의 1위 리시버진을 토대로 엄청난 활약을 한 CJ 스트라우드가 여러모로 이 루키 쿼터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저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모든 신인 쿼터백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6게임 동안 1660야드로 게임당 야드에서는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치다운은 9개, 인터셉션이 단 1개로 NFL 역사상 루키로서 가장 많은 패스 시도를 인터셉션을 기록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록 보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루키 혹은 경험이 없는 쿼터백들이 자주 하는 플레이 스타일인 리스크가 적은 횡패스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패스 시도당 거리에서는 7.43야드라는 리그 3위에 위치할 정도로 소위 말해 이 리스크가 있는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쿼터백들이 하듯 공을 전방으로 쭉쭉 리스크를 품고도 밀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팀의 승리에 있어서 캐리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캐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팀의 성적도 3승 3패로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개인의 스탯을 넘어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요. 전년도 텍산즈의 성적이 3승 13패 1무라는 걸 생각하면 벌써 전년도의 승수만큼은 그가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CJ 스트라우드의 6경기 기반 성적을 17경기로 환산을 하게 되면 패싱 야드 4703야드, 성공률 59.6%, 터치다운 26개, 인터셉션 3개가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단일 시즌 성적이에요. 이 성적 그대로 작년에 적용을 하면 야드 기준으로는 리그 3위, 터치다운 기준으로는 리그 7위,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로는 압도적인 1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 시즌 전에 오라인이 25위, 리시버가 32위의 전력으로 예상되던 약팀을 이끌고 거둔 성적이라는 게 정말 경이로운 건데 더 자세히 볼수록 더욱 대단해요. 왜냐면은 이 25위를 기록했던 5명의 오라인 중에 캐년 그린은 부상으로 6경기 모두 결장, 주스 스크럭스도 6경기로 모두 결장, 하워드도 부상으로 6경기 중 4경기 결장, 레러미 턴슬도 6경기 중 부상으로 3경기 결장일 정도로 그야말로 이 5명이 한 번도 온전히 거의 제대로 출전하지 못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팀의 오라인 전력은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리그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드래프트 전에 지적된 약점이었던 약한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를 정말 완벽히 깨부시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현재 스트라우드가 루키로서 보이고 있는 활약은 최근 10년 이상간의 루키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제가 루키 시즌에 한 10경기 이상 뛴 인상적인 선수들의 성적을 가져와 봤는데 스탯 부분으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하나는 바로 20년 저스틴 허버트로 무려 4300야드에 31터치다운 10개 인터셉션을 던졌는데 지금 CJ 스트라우드가 이 추세대로 계속하면은 이런 스탯과 굉장히 비교할 만한 어마어마한 스탯을 찍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괴물 같은 신인을 보냈던 캠 뉴튼과 비교해도 캠 뉴튼이 4000야드에 팔로 발로 도합 35개의 터치다운을 쓸어담긴 했지만
인터셉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스트라우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벼볼 만하고요. 닥 프레스카트의 경우 16년도에 인터셉션을 하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전년도 대비 팀의 승수를 무려 9승이나 늘려가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당시 카우보이스의 오라인은 리그 제일 수준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조 플래코 역시나 5승 11패이던 팀을 11승 5패로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려놓는 엄청난 기염을 루키 시즌에 보이긴 했지만 당시 레이븐스의 수비는 리그 세속관 안에 들 수 있다는 점 역시나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CJ 스트라우드가 빛나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활약, 특히나 예상되었던 약점을 완전히 깨부수며 좋은 활약을 하는 CJ 스트라우드의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비 판단과 시선 처리로 해내는 페이크, 그리고 정확도입니다. 우선 정확도가 나오는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CJ 스트라우드가 잭슨빌 제거스 상대의 게임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의 롱패스를 기가 막히게 패스하는 장면입니다. 선수 한 명이 안쪽으로 깊게 최후방에 두 명이 있는 수비진을 선수 하나가 가르고 그 밑에 쪽으로 한 명이 전진을 하다가 횡으로 움직이면서 한쪽에 있는 수비의 이목을 끌어서 여기에서 오픈을 만드는 구조의 전략인데 리시버 하나가 한가운데를 파고들고 반대쪽에 있는 세이프티가 살짝 움찔하는 걸 보자마자 CJ 스트라우드가 빅패스를 던지는데 그 정확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50야드 가까이 날아간 것 같은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비거리 속에서도 정말 왜 자신이 볼 플레이스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정확도예요. 이번에는 CJ 스트라우드의 플레이 중에 가장 많이 보였던 수비를 눈과 모션으로 움직이는 페이크에 대해 한번 봅시다. 플레이 자체는 간단하고 짧게 왼쪽에 체크다운 루트, 즉 안전빵 루트에 패스하는 별거 아닌 플레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CJ 스트라우드의 정말 디테일이 눈에 띄는데요. 주목해야 될 건 CJ 스트라우드의 움직임과 시선 처리, 그리고 이 라인베커입니다. 라인베커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누군가 자기 앞에서 거의 농구 크로스오버한 것 마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는 스트라우드의 페인트 때문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게임을 한번 보면 스트라우드가 중앙 쪽으로 던지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다가 공을 마치 던지려는데 손으로 이렇게 좀 패스 모션 비슷하게 취합니다. 이렇게 몸을 좀 가다듬는데 이런 액션에 라인베커가 안쪽이다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트라우드가 고개를 왼쪽으로 확 돌리고 패스를 하게 되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데요. 계속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루키답지 않은 이러한 정말 침착하고 세심한 디테일들이 CJ 스트라우드의 경기에 참 많이 나와요. 이번 플레이에서는 페이크가 좀 더 노골적인데 리시버 둘이 기프를 다르게 해서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는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3명의 수비가 맡게 되는데요. 2명이 외곽 쪽을 맡게 되면서 1명의 라인베커가 내각을 잡아주는 형식의 수비 전술로 맞대응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최각을 쳐다보면서 펌프페이크, 즉 던지는 듯 모션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취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속이고는 다른 리시버에게 패스를 던집니다.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리시버 한 명은 깊게 한가운데 즉 심을 파고들고 다른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아울러 러닝백은 단거리로 달리는 전술입니다. 수비는 최후방 3명에 가운데 최후방이 조금 앞에 배치한 템파2 계열의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루키인 스트라우드를 속이기 위해 스냅 전에 보인 역할과 전술이 아니라 스냅 후의 수비의 자리를 움직이면서 혼선을 좀 줍니다. 하지만 스트라우드는 매우 침착한데요. 처음에 공을 바꾸는 뒤를 바라보면서 2선 최후방에서 수비의 움직임을 잃고는 최후방 앞선에 파고든 리시버에게 각이 나오겠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고 이 리시버에게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지역 수비하고 있는 이 라인베커를 치워야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를 간단한 시선 처리와 모션만으로 치워버리는데요. 계속 러닝백을 쳐다보다가 패스 예비 모션 같은 걸 취하듯 공을 툭툭 건들면서 마치 패스를 하는 듯하는 움직임을 취합니다. 이걸 보고 수비가 반응을 해서 앞쪽으로 파고드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스텝과 스탠스를 열도록 조정을 하면서 바로 공을 깊게 뿌려버린대요. 앞에 라인베커가 완전히 속아버렸고 리시버에게 훌륭한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이 플레이는 올해 CJ 스트라우드의 패스 중 가장 어마어마한 패스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후방에 한 명만 있지만 플레이가 시작되고 이제 3명이 필드 전방으로 나아가면서 좌측 쪽으로 몸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보고 CJ 스트라우드는 오른쪽 리시버가 코너백이랑 1대1이라는 걸 알았을 건데요. 이 루트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한번 보세요.
리시버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전진하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루트인데요. 이선 수비의 위치를 보면 리시버의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리시버가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가 밖으로 나갈 때 공을 패스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비좁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안쪽으로는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밖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이 던졌다가는 최후방 수비에게 플레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칼같이 한정된 공간에 리시버가 받을 수도 있게끔 똑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연결합니다. 심지어 공을 잡은 리시버가 자기 주력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손에 똑 떨어진 패스를 던지면서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버렸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수비 분석, 패스할 곳 결정, 그리고 페이크, 그리고 이어지는 정확한 패스라는 4개의 단계를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텍산스가 굉장히 열세라고 예상되었던 제슨빌 제규어스에서 공이 스냅된 후 던지기까지 평균 2.68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다음 경기인 스틸러스에서조차 2.5초에 불과할 정도로 이 모든 단계를 정말 엄청나게 빠른 타이밍에 이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셉션도 단 하나만 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팀의 약한 오라인이 상쇄되는 것 또한 텍산즈가 CJ 스트라우드가 참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참 리그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J 스트라우드인데 물론 NFL의 수비는 결국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걸 물어뜯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프로로 넘어오는 시점에 자신의 걱정거리라고 지적되었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극복한 CJ 스트라우드가 추후 다가올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리그의 엘리트 대열에 오르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텍산스 팬들은 볼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